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요일 이은경 마스터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앱 출시되는 거 아까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앱이 이렇게 출시가 곧 됩니다. 저도 이제 테스트 참여해서 앱을 갖다 써봤는데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긴 하지만 사실 메인 기능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의 체형 또는 친구의 체형을 바로 분석해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사실 좋더라고요. 뭔가 거창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 저희 물론 카페드 슬리밍고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 전문 장비로 체형을 측정을 해드리긴 하지만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앉은 자리에서 같이 친구랑 같이 해보고 서로 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사실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나중에 앱 다운받아서 다들 체험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일, 저기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금방? 네, 비전 창업 설명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4월 23일 날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 깜빡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기회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울산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4월 24일 날, 저녁에 이제 조금 늦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도 이제 오실 수 있도록 저녁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 기회 한번 생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제가 길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고개를 갖다 푹 숙이고, 옆에 차가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을 보고 가다가 나는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낙상사고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고를 떠나서 우리가 목에 굉장히 큰 부담이 온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이 거의 꺾일 정도로 숙이고 다니시기 때문에. 자, 요렇게 대부분 이렇게 가시죠. 그리고 어두운 밤에 불 꺼놓고 핸드폰 보시면서 눈에서 정말 레이저 나올 정도로 뚫어지게 가까이서 보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력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두통 문제도 생기고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느껴지는 거. 목이 너무 아파요 하는 거는 아이들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조금 풀어볼 수 있는, 셀프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오래 보시게 되면은, 목하고 어깨가 많이 스트레스가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첫 번째가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누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가 자세 전환을 좀 자주 해주세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지 말고 좀 2, 30분마다 좀 길게는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좀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수업 시간이 두세 시간이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40분, 초등학생은 40분 수업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긴 장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근육의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세 전환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하면서 몸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들 간과하는 부분인데 적절한 조명 사용을 갖다가 많이 간과하세요. 공부할 때 특히 그 주변은 어둡게 하고 책상만 환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가까이 내가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몰입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긴 하지만 자세 건강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계속 컴퓨터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조명 사용이 나의 바른 자세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눈 운동을 많이 하라고 얘기는 많이 듣지만 눈 운동을 정말로 많이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쓴다면은 눈을 내가 과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앞뒤 이제 조절하는 초점근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고정돼서 경직이 된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은 눈 운동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눈을 갖다가 좀 감고 쉬어주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허준 선생님이 그 처방을 내린 적이 있대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너무 아파요 하는 그 환자가 왔을 때 처방을 내린 게 3년 동안 눈을 감고 사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렸대요. 그만큼 눈을 과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감고 휴식의 시간을 주는 게 자세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몸에 근육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먼저 드리는 목을 중심으로 보는 목풀기는 우선 먼저 내 목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좀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좀 촉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턱뼈 뒤쪽, 턱뼈가 각이 졌죠? 튀어나온 부분 뒤쪽으로 살짝 손을 대서 한번 어깨 쪽으로 꾹꾹 한번 양쪽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때 어디 아픈 부분이 있나 없나, 어디 툭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쭉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쭉 한번 네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눌러보는데 어딘가 통증이 좀 느껴진다. 아니면은 오른쪽, 왼쪽 중에 이쪽이 더 두껍게 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목이 앞뒤 균형이 먼저 무너진 것, 그리고 좌우 균형도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고개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쪽으로 틀어져 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셀프를 체크할 때는 우선 목을 이렇게 가만히 만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서로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그 앱 출시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은 출시 안 됐어요. 출시가 곧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앱이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카메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라도 서로 한번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우리 사진 찍듯이 정면에서 볼 때, 측면에서 볼 때 사진을 한 번씩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머리가 이렇게 기울었는지, 이렇게 어깨가 다른지, 몸이 틀어지진 않았는지, 그런 걸 갖다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면 내 몸을 갖다가 좀 더 잘 알게 되는, 그리고 조금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 좀 내가 이렇게 어디가 아프거나 틀어진 부분이 있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또는 목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편두통이 너무 심해요 하는 분들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삐딱하게 뼈 모양이 나오고 목도 틀어지고, 이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져서 생기기도 하지만 내가 일시적으로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속해서 같은 자세를 이렇게 유지했을 경우에도 순간적으로도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틀어지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을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실 건데, 이렇게 목 뒤를 셀프로 풀어주고 이제 약간 틀어진 부분을 셀프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러면은 목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나한테 중요해? 하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목은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사실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목이 잘리면 사람은 죽죠. 팔다리가 없으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대량의 산소를 먹으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뇌에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목이 지나가는 길의 역할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뇌에서 내리는 명령을 온몸 각 부분에 전달을 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목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통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자가 치유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 문제가 신호에서 막히고 척수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막혔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 신경의 한 0.06g 정도의 아주 미세한 압력이 신경에 눌린다. 정말로 아주 1g도 채 안 되는 그런 압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눌렸을 때 우리 몸의 기능이 6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숨겨져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어. 근데 신경이 정말 아주 약간 0.06g 정도 압박만 받게 됐을 때도 통증은 없지만 나는 40kg밖에 못 들어.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기능이 소실되다가 결국은 통증을 느끼게 되고 아니, 움직이기 굉장히 힘든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자가 치유력을 갖다 발휘한다는 거, 이 신경 눌림을 갖다 해소해서 스스로 몸을 갖다가 치유해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목이 또 크게 한 줄기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다 롤프 박사라는 이 분도 쭉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경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를 하고 뇌에서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제대로 내려가는 것은 결국 중력이 당긴 힘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몸은 즉시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즉시 그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목을 갖다가 좀 바르게 펴는 거 오늘은 목이지만 내일은 척추 모두 이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를 잘 펴셔서 건강하게 자기 치유력이 발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만약에 목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명령이 전달이 되지 않으니까 장기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근골격계는 근육이라든지 뼈대 쪽에서는 통증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니까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두통이 너무 심해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런 것도 바로바로 느끼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능이 손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몸에 어깨 결림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좀 몸을 갖다 과하게 사용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항중력근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뼈대가 특히 중요한 목이 이렇게 쭉 일자로 유지해서 중력의 힘을 가장 덜 받고 우리의 자연 치유력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자세에 관련된 저의 이제 강의도 듣고 있으시고 저희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어깨 교정을 하는 SM 마스터 비포 애프터 사진도 보이시죠? 이렇게 목이 이렇게 펴져야 제대로 지나가겠죠, 신호가. 그리고 앞에서 찌그러지지 않게 펴주는 흉추도 있고, 그리고 중체로 저희 척추의 부분과 골반 부분을 교정해 주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모두 다 척추하고 목뼈까지 다 바르게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오늘 셀프로 할 수 있는 목 풀기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우선은 셀프 촉진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턱뼈, 제가 공유를 끄겠습니다. 자, 자, 턱뼈, 이렇게 각진 턱뼈 뒤쪽으로 쏙 들어간 부분을 양쪽 손가락으로 지그시 한번 눌러봐 주세요. 지그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오른쪽, 왼쪽 난 느낌이 달라. 한쪽이 너무 딱딱한 것 같아. 내지는 아예 튀어나온 거에 느껴지시는 분들 계세요. 목뼈가. 이게 만약에 한쪽이 좀 딱딱한 것 같아 하시는 분은 살살살 그쪽을 좀 풀어서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튀어나왔다는 분도 풀어주는데 두 번째 갈게요. 처음에는 경직된 부분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살살살 풀어줬는데도 나는 여기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예를 들어 이쪽이 잘 안 들어간다. 이거는 살짝만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도 여기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튀어나올 수 있어요. 목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왼쪽이 살짝 튀어나온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를 살짝 더 누르고 고개를 갸우뚱 해주세요. 그쪽으로. 그럼 살짝 아픈 느낌 드실 거예요. 갸우뚱, 셋, 넷, 다섯, 바로 저는 제자리에 들어갔네요. 이렇게 급성인 경우에는 가볍게 풀고 이렇게 갸우뚱 해주는 것만으로도 목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걸로 안 돼. 난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래도 그러면은 목을 좀 본격적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자, 제가 좀 뒤를 돌겠습니다. 카메라 보이시나요? 네, 네. 자, 목줄기 이렇게 보시면 목이 양쪽에 척추가 경추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있어요. 요 근육을 줄기 따라 쭉
꾹꾹 한번 지압을 먼저 해주실 건데 셀프로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엄지손가락을 요 목줄기에 딱 대주세요. 대주시고 꾹꾹 꾹 눌러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원래 좀 많이 경직된 부분은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꾹 눌러주시고 꾹 목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옆으로 가서 그 아까 꾹꾹 눌렀던 근육 바로 옆줄기를 따라서 밑으로 쭉 밀어서 내려줍니다. 둘, 셋, 넷, 쭉 밀어서 내려주시고 목을 한번 펴주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목 옆쪽 옆에 보시면 흉쇄유돌근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요 근육을 좀 풀어주실 건데 꼬집으셔도 되고요. 꼬집으면 즉시 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린 좀 오늘 가볍게 풀어줄 거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 살살살살 내려가면서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요 귀 뒤쪽에 뿅볼록 튀어나오는 그 뼈 있는 아래쪽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신 분은 한쪽이 더 두껍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서 양쪽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흉쇄 유돌근은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앞으로 내밀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기 때문에 가볍게 좀 달래듯이 많이 풀어주세요. 평소에도. 자, 오른쪽 왼쪽 균형이 맞아지게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셨죠? 자, 이러면 처음에 저희가 촉진을 해서 셀프로 목에 상경추, 목뼈 1번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맞춰줬어요. 근데 이렇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뼈가 7개가 있죠, 목뼈가. 쭉 목뼈가 이어져 있는데 밑에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밑에가 눌려서.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를 눌러서 더 튀어나온 쪽을 누르고 야우뚱 하셨죠? 그러면은 뒤에 있는 목뼈도 내가 이렇게 만져서 쭉 이렇게 풀었는데도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가 더 튀어나왔네, 여기가 더 딱딱하다는 부분이 느껴지세요. 그럼 그 부분을 더 튀어나왔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딱 걸어서 보이시나요? 네. 딱 걸어서 잡아주시고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잡고 있는 쪽으로 고개를 갸우뚱 해줍니다. 이렇게 갸우뚱 바로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목에 힘을 빼고 후 후. 만약에 이쪽 반대쪽이 좀 그렇게 느껴진다. 그럼 반대쪽을 손가락으로 딱 잡고 고개를 갸우뚱 이렇게 갸우뚱하는 각도는 조금 하다 보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해야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이 잘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잘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지는 완전히 옆으로 본다든지 완전히 뒤로 보는 그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갸우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보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도 당연히 풀리겠지만 일시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목뼈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뭐 두통이 심하다든지 눈이 너무 피로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 스마트폰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좀 제자리로 넣어줄 거예요. 앞뒤를 이제 넣어줄 건데 두 손을 목줄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누르시고 목이 꺾이지 않게 누르시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줍니다. 후 쭉 젖힐 때 배를 힘을 꼭 주셔야 돼요. 천천히 바로 하고 자, 요것도 파트를 나눠서 하실 수 있어요. 요 가운데가 너무 불편하다. 위에, 중간,
밑에 세 파트로 나누실 수 있거든요. 세 파트로 나눠서 목이 넘어가지 꺾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 뒤로 쭉 넘어갑니다. 바로 그 다음 중간 부분 딱 잡고 후 넘어갑니다. 목이 꺾이지 않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아랫부분 잡고 쭉 넘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셀프로 목을 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하지 않은 일시적인 그 목 결림, 뭉침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개선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목을 좀 자주 풀어주시는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시는 분, 직업상으로 좀 많이 보시는 분들도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전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주신 우리 또 이윤경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감사드립니다. 어, 진짜 실생활에서 오늘 너무 유익했던 시간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한 게 이 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지금 같이 따라해 보니까 너무 쉽고 또 늘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으로 오늘 또 수고해 주신 마스터님께 감동의 인사, 감사의 인사 남기실 분들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69개까지 스쿼트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33 스쿼트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33 스쿼트 준비를 해 주시면 또 같이 뜨겁게 한번 스쿼트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는 동안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요. 예,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의 인사가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마스터님께서 시간을 굉장히 또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신나는 하루가 아니실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 오늘 33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처럼 단계를 두고 하나, 둘, 셋,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하나, 둘, 셋 가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늘 14개 가겠습니다. 14개.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최대치까지 내려가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아홉 번째.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열 번째. 지금부터 조금 더 천천히 갑니다.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멈춥니다. 코어 힘,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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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개 갑니다.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자,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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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14개 완료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예, 축하와 다축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으로 여러분들 69개가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 삼삼 스쿼트 14개가 힘이 드십니까? 느끼신 분들 궁금합니다. 소감 한번 남겨주시면 읽으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하시겠습니다. 예, 힘드셔서 채팅을 안 치시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예, 삼삼 스쿼트가 힘들다고 우리 전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삼삼 스쿼트가 정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더 강하게 또 느껴지시고 힘들게 느껴지실 겁니다. 예, 저는 69개가 힘듭니다. 예, 굉장히 상대적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일로 삼삼 스쿼트, 그 다음에 69개째 하는 우리 또 정상적인 스쿼트 같이 이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우리 생체 활동이 이제 가장 왕성한 날 중에 하나가 수요일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좋은 에너지와 좋은 기운을 잘 살려서 오늘 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우리 플레이 슬리밍고 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늦게 우리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월 22일 오후 3시 33분부터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플레이 슬리밍고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4월 22일 오후 3시 33분 이후에 가능하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플레이 슬리밍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 한 가지를 잠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 4월 22일입니다. 우리 앱 플레이 슬리밍고 앱이 출시되는 날인데요. 이날 이 삼삼 출첵의 2부에서 국내 최정상 헬스케어 플랫폼 IT 전문가이자 저희 슬리밍고 그룹과 함께 플레이 슬리밍고를 공동 개발하고 계시는 IT 회사인 주식회사 피츠의 김한중 대표님이 직접 오늘 2부를 또 진행을 하셔서 플레이 슬리밍고 앱에 대한 소개를 그날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플레이 슬리밍고가 어떤 앱이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이 개발 목적,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귀한 자리를 또 마련을 했으니까 가능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출첵에 꼭 한번 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앱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창업 설명회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주 화요일 23일 서울 강남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창업설명회가 오후 2시 30분에 개최가 되고 그 다음 날인 4월 24일 수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울산 롯데호텔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달에 두 번의 창업설명회가 남았는데 지금 창업설명회에 오신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슬리밍고의 창업과 창직에 대한 비전을 느끼고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창업 설명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과연 평생 직업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슬리밍고 그룹이 명쾌하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해답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한번 현장에서 또 대면에서 만나 뵙기를 또 저 역시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바코드 일정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4월 18일 오늘은 일산 행신과 대구에서 동시간대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바코드를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슬리밍고를 만나서 삶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이 후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되고 계시겠지만 이 바코드 일정 귀하게 우리 마스터님들 바른자세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분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또 운동법도 알려드리고 또 건강관리 방법까지도 팁을 전수해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33출제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 15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121차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경영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120회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0번째 시간을 다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8일 다산의 인력은 논어의 문장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올바르지 않는 도로 벗어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가난을 탈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길, 즉 정법에서 벗어나서 편법을 사용해서 또 불이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부자일 필요는 없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산도 부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제 새해 많이 하는 인사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잖아요. 그죠? 자,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꼭 돈이 많아서 또 자산이 많아서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적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에 만족하고 그 소유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그 삶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33 출첵에 참가하시는 가족분들이라도 자본주의에서의 자산 부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따뜻하고 넉넉하고 관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그런 부자의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부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산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또 나눴던 문장이기도 한데 내일까지 다산이 되뇌었던 18가지 문장을 우리가 한번 또 나눔으로 인해서 다시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되뇌었다던 문장인데 많이들 이렇게 공유가 돼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33출첵을 우리가 기회 삼아서 이 문장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떤 일을 하기에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낯설다라는 겁니다. 해보지 않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더 휘감고 주저하게 만드는데 오늘 다사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좋든 나쁘든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처음 하는 우리들이 잘 할 수는 당연히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 하기 때문에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면서 더 잘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 들어맞는 정답을 찾지 말고 나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라. 그래서 모든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답이 통용될 수도 있고 들어맞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나에게 맞는 최고의 해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 내가 볼 때 나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공감되고 또 나아가서 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복잡하면
내가 생각도 복잡해지게 되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점점 내 스스로 생각의 갑옷을 입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갑갑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갑갑하다는 얘기는 갑옷을 두 개를 입는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갑옷을 하나만 입어도 갑갑한데 두 개나 겹쳐 입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동하지도 못하고 더 어떻게 보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내 상황에서 지금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으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하지 말고 하루하루가 거짓으로 채워지면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된다. 저희 슬리밍고에서 창업하신 중판사님들은 저희하고 계속해서 한 달에 이제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저녁 밤 10시에도 이렇게 이제 줌 미팅으로 중간에 어떻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 10시에 회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를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데, 그 하루하루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점수가 나온 건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과목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신 거죠. 문제를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그 이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답이 도출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잘 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못 이해했거나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 그 문제를 풀고 싶은 동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하루하루가 한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내 자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그럼 내가 오늘 할 일을 안 하면 결과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일들이 거짓이 되면서 삶이 이제 변화가 실종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는 또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일상에서 타협하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나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엄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대하지 않으면 세상을 위한 이상도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제 뭐 이건 되게 정치인들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겠고, 또 이상을 추구하는 여러 사회 운동가들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을 거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가장분들, 또 주부님들 누구나에게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관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만큼이나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렇지 못하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멋진 이상과 슬로건도 단지 헛된 메아리자 그냥 헛된 구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 또 행동하는 신뢰, 이런 것들을 오늘 다산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다산이 주창한 실학의 가장 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학, 일상에서 우리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과 배움, 바로 이것이 저는 실학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과 벽을 쌓지 말라. 갇혀 있는 자신을 마주할 뿐이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다면 오히려 사람 속으로 들어가라. 어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방법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또 오버랩이 되시죠? 사람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어요? 사람 때문에 좌절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리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는 사는 대로 생각하며 돌아볼 줄 모른다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한 가지 가사는 더 붙여서 돌아볼 줄 모른다면, 회상할 줄 모른다면, 과거에서 배울 줄 모른다면, 과거에서 피드백, 깨달음과 나의 수정사항을 내 스스로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없다면 영영 돌아올 수 없게 된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이 피드백, 또 복기라고 하는 과정.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왜 나는 같은 문제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혼자만 되돌아보는 시간도 분명 가져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나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나의 현재 문제를 예리하게, 중립적으로 지켜봐 줄 수 있는 좀 더 삶의 경험의 폭이 넓은 이런 존재를 우리 그리스어로는 멘토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멘토라고 부르죠. 이런 멘토가 나를 어떻게 방향과 가이드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뭔가 상담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잘 살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하루하루 쌓아 올린 습관들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즉 오늘 하루가 쌓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의 습관이 쌓여서 내 한 달과 1년의 내 삶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자기계발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문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하루에 해야 될 좋은 습관들을 반드시 정직하게 자신과의 약속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면 당신은 반드시 내일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과 자기 절제력과 자기 경영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다사는 정말 이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 살아냈다라는 거, 그걸 증명해냈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오늘 다산에게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지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전달할 여덟 번째입니다. 16가지가 있는데요. 18번째. 마음은 자세에서 드러난다. 아우, 너무 반가운 얘기예요. 자세에서. 자세 또한 마음에 스며든다. 내면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몸가짐부터 바르게 하라. 다사는 이미 조선시대의 바른 자세의 힘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 자세와 우리의 몸의 신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내 내면의 평화, 이걸 뇌신경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체의 안정화를 의미하고 그렇게 바른 자세와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내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그래서 다산도 이 시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깨달음으로 전달해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이 8가지를 오늘 우리도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을 정말 적용해서 우리 삼샘 출첵의 이 취지에 걸맞게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삶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하루가 여러분들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멋진 목요일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약속하신 일들 반드시 해내는 그런 끈기와 추진력과 결단력을 주십사. 저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